오늘 새벽부터 파업을 예고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 직전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예고됐던 파업도 철회되면서 출근길 대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광빈 기자.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임금 협상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중재로 조정회의를 벌여 파업을 예고했던 새벽 4시를 불과 10여 분 앞두고 타협안을 도출했습니다. 당초 노조는 임금 7.29% 인상과 정년 연장, 또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임금 동결 등을 주장하면서 협상 내내 진통이 계속됐는데요.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임금을 3.7% 인상하는데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양측은 또 무사고 포상금 월 16만 5천 원 지급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 또 운행 대수 한 대당 노사 상생기금 월 18,000원 적립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노조는 이에 따라서 오늘 새벽 4시로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우려했던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레 27일 서울 시내버스 요금 150원 인상을 앞두고 있는 데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혼란을 겪는 사이 노사가 버스 파업 우려까지 나온 것을 두고 자신들의 이권만 생각한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국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네,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와 충청 지방을 시작으로 내일은 중부 지방에서도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가뭄이 극심한 중부 지방에는 비가 다소 적게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해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한반도를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일본 남해상부터 제주도를 지나 중국까지 길게 이어진 비구름이 장마전선입니다. 수증기를 잔뜩 머금으며 발달하고 있는 장마전선은 오늘 조금 더 북상해 남부지방에 올해 첫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충청까지 올라와 장맛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제주와 전남, 경남에 80mm, 제주 산간과 전남 남해안은 12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동풍과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에서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구름 대부분이 남쪽에 집중되는 탓에 중부 지방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고 그칠 전망입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으나 강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의 극심한 가뭄의 해갈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마전선은 주말부터 다시 남하하기 시작해 제주 남쪽에서 머물다 다음 주 초반 다시 북상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4명 늘면서 총 179명이 됐습니다. 네,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삼성 서울병원의 부분 폐쇄는 무기한 연장됐고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실도 지난 23일부터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메르스가 아슬아슬한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는 하루 사이 4명 늘어 누적 확진 수가 179명이 됐습니다. 추가된 177번 환자는 슈퍼전파자 14번 환자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접촉했는데 최대 잠복기를 열흘 이상 넘겨 확진 판정을 받아 또 논란이 예상됩니다. 추가 확진자 중에는 환자의 가족과 강릉의료원 간호사도 포함됐습니다. 이 간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환자를 돌봤는데도 감염돼 감염 경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삼성 서울병원은 부분 폐쇄 기간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습니다. 추가 환자가 발생한 건국대병원도 외래와 입원 환자를 받지 않는 부분 폐쇄에 들어갔고 170번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확인된 한양대 구리병원은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메르스 양성 반응자가 발생해 질병관리본부에 확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메르스 사망자 수는 27명을 유지했고 퇴원자는 13명 늘어 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아온 국내 첫 메르스 환자는 위험한 고비를 넘긴 끝에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치료 중인 환자 수는 85명까지 줄었는데 이 중 16명은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연합뉴스TV 이슬기입니다. 네,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불리던 14번 확진자가 퇴원했는데요. 네, 80명 넘게 감염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환자 또한 피해자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평택 성모병원에 이어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의 새로운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3차 감염자 7명. 평택 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에게 감염된 이후 슈퍼 전파자가 된 14번 환자. 메르스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응급실을 벗어나 외부 복도와 화장실 등을 돌아다녀 80명 넘는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다. 이 때문에 14번 환자의 무분별한 행동이 메르스 사태를 키운 요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14번 환자가 가해자라기보단 피해자라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확진 판정 전날까지 자신이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삼성 서울병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에서 온 거는 알고 있었는데 당시 평택 성모병원이 그 메르스가 첫 번째 환자분에 의해서 감염이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결국 14번 환자가 본의 아니게 슈퍼 전파자가 된 데는 보건당국이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탓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중국 출장길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0번 환자가 현지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상태도 호전됐다고 하는데요. 네, 치료비가 무려 10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 성모병원으로 아버지 병문안을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44살 남성인 10번 환자. 의료진의 만류에도 중국으로 출장 갔다가 지난달 말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광둥성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와 접촉한 이들도 격리 조치됐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치료비. 중국 언론은 10번 환자 치료 과정에서 800만 위안, 우리 돈 14억 원을 지출했다고 보도했는데 어느 쪽 정부가 부담하느냐가 애매합니다. 속지주의에 따른다면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 실제 우리 정부도 중국 국적 93번 환자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허술한 방역망에 대해 중국 내 여론이 곱지 않은 점이 변수입니다. 중국 환자에 대해서는 아마 그 치료비 부분은 이제 아마 중국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뭐 별도로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메르스에서 완치되더라도 막대한 치료비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서입니다. 메르스 발생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유지하면서 병원들도 하나둘 격리 해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사명감 하나로 환자를 돌본 의료진들의 귀가 현장을 장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발병으로 격리됐던 대전의 을지대병원. 인적이 끊겼던 로비는 사람들로 활기를 되찾았고 방문객 사이에서는 지난 몇 주간 찾아볼 수 없던 여유마저 느껴집니다. 메르스로 지난 2주간 격리 조치됐다가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아 해제된 겁니다. 메르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진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던 이들은 2주 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2주간이라는 긴 시간을 환자들하고 같이 격리가 돼서 일반 환자가 아닌 중환자나 간호에 힘써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들은 메르스 사태 후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애경아들도 4명이나 있습니다. 옆에서 잘 참고 함께 버텨온 환자들을 생각하면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중환자실에 가족을 둔 채 마음을 졸였던 보호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측은 만에 하나 메르스 환자가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비상감시 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장동우입니다.